어디 가봤니? 네. 라스베가스를 달리는 남자 라끼남 아니고 라달남의 한종목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 온 지 벌써 4일째인데요. 이번 CES 행사에서 좀 제일 많이 강조되고 또 자주 언급되는 테마죠. 바로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투자자로서 챙겨가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모빌리티 분야를 가지고 올해 CES 행사에서 담당하고 계신 바로 김철중 수석연구위원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님은 올해 CES가 몇 번째신가요? 전 두 번째 오는 두 거고요. 번째. 네. 네. 코로나 직전에 한번 왔다가 19년, 20년, 네, 19년. 19년도에 왔다가 그때랑 비교해서 올해 좀 뭐가 좀 달라진 거 있다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테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주제가 바뀐 것 같진 않은데 네네네. 19년도의 전기차 침투율과 지금의 침투율 상황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그렇죠. 네. 이 행사장에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년도. 그때랑 네. 거의 또 이제 한 8, 9년이 지난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점점 구체화돼 가고 그 사이에 좀 더 발전한 업체도 있고 네네네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해서 한 20%가 넘어갔죠? 월 단위로는 30% 가까이 되고 30%요? 미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은 한 7, 8% 정도 7, 될 8%. 것 같고요. 올해 작년 기준으로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기 전에 이제 모빌리티가 전기차 위주로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조금 신제품 내왔는데 이건 좀 괜찮겠더라. 곧 상용화 되겠더라.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번 행사에서 두 개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팔 수 있는 신차를 공개한 업체들이 있고 조금 시계열 뒤에 천색화 중심으로 발표한 업체들이 좀 있는데 네네.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이제 실제 판매할 모델들 발표를 했고 네. 컨셉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화제되는 거예요. 소니 아피라. 네. 조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니라던가 BMW가 미디어 행사에서 얘기했던 그 소통하는 색깔 바뀌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카들도 좀 많이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 제가 조금 관심 있었던 거는 빈페스트라는 업체나 네. 아니면 이제 스텔란티스처럼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늦게 진입을 하고 늦게 이제 발동 걸린 업체들의 제품들을 좀 유의미하게 봤어요. 안 그래도 요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인 경쟁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페스트의 자동차 외관만 제가 타보진 못했지만 외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든 그런 것 것 같고요. 같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한 3, 4년 전에 단순히 중국 업체라고 무시했던 스타트업들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텔란티스도 유럽 OEM 중에서는 조금 뒤늦은 편인데 자동차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들이 나쁘지 않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제품들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습니다. 차량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대시보드가 쫙 디스플레이로 깔리면서 이게 되게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관 디자인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많이 달리긴 했었어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뿐이지.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집중을 한 발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폭스바겐도 ID7도 발표했지만 다른 부스를 통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협업을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 삼성 하만도 관련된 발표했고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다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아마존도 막 진출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마존도 부스를 차렸는데 이제 거기서 오토모티브 관련된 순환 에코시스템 관련된 거를 쭉 발표를 했고 외부 부스에 구글도 와 있잖아요. 거기 따로 오토 생태계 관련된 줄을 엄청 서서 봐야 되거든요. 인기가 많아요? 구글이? 저도 엄청 기다렸습니다. 웬만한 업체 빅테크들이 와서 이제 OEM들이나 충전소 업체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하드웨어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좀 더 편안한 운행이라던가 아니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들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 걸 무리 걸 써라. 떠나가지 않게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락인 효과를 노린 것들이 아닌가. 결국은 나중에 그런데 광고를 붙여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실제로 전기차 침투율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협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런 참가들이 전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이 몇 년이 걸리든 된다고 일단 보장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를 틀려서 반지의 장 보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충전소 업체에다가 그리고 또 알렉사 기능까지 추가된다고 하셨잖아요. 알렉사한테 또 말을 하면은 충전소 위치 알려주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스를 구현을 해놨고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생각한 게 소니나 벤츠 같은 업체들. 근데 네.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게임을 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 지들 앞뒤라- 잘하니까. 예. 플레이스테이션 VR 끼고 맞아요. 네. 그 시간을 자율주행 동안 게임을 하라는 식으로 컨셉카를 만들어 놓은 거고. 네네. 벤츠도 부스를 가면 뭐 다른 것들도 막 발표를 해놨지만 네. 막 스피커 효과들을 강조를 해요. 아, 음향. 효과들. 완전 엔터테인먼트 강조된 네, 거네요.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강조들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어. 이게 윈윈 같은 게 소프트웨어 음. 업체들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해먹을 게 없다. 네. 오토모티브에서 새로운 수수료를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소비자 주머니에 네네네. 털 수 있는 맞아요. 거를 오토모티브 쪽에 찾는 것 같고 아, 외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으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오다 보니.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락인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전기차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던 점은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을 하면서 인간이 그 안에서 할 게 많아야 되잖아요. 네. 뭐 게임을 하든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할 게 많아야 되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즐기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지겠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앞에만 있었던 게 뒤에 이제 사람들도 디스플레이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한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일단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안 좋긴 한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중국이랑 경쟁이 워낙 심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향후 먹거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과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뭐 LGD 프라이부스나 이런 데 가면 오토 관련된 제품을 따로 이제 오, 전시도 하고 이러세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차량용 디스플레이 다 웨스트홀에 해놨어요. 또. 아. 신기하게도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네. 원래 저쪽에 있었던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물론 CES에서 발표되는 기술들이 뭐 한 3년 내지 뭐 조금 더 길게 한 중장기적으로 뭐 주식시장에 발현이 되고 실제로 상용화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제일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웨스트홀로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은 그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주시장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실제 네, 주식에 네네네. 도움이 되냐, 아, CS라는 네네네네. 회사가 단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전혀. 네.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어떤 기술은 3년 안에 되고요. 네. 어떤 기술은 5년 안에 되고 어떤 기술은 아직도 안 된 것도 아직도 되게 안 된 많아요. 거 있고. 제가 네. 몇 년 전에 봤던 것들도 어. 내년쯤 누가 돈을 벌 네네네네. 건지를 찾아내는 게 저희 투자자들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냥 이게 좋은 기술이다가 아니라 이게 산업화되면서 이 업체가 이 기술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 건지를 예측을 네네네네.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이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 당장 이번에 뭐가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인 것 같고요. 이 모빌리티에서 투자자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뭐 네네. 관람자 측면이 아니고 이제 돈을 진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어떤 핵심의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되는 게 무엇일까? 어차피 탑픽은 배터리라고. 탑픽은 배터리. 네, 어차피 탑픽은 네. 배터리 섹터인데 첫 번째로 OEM 고객사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배터리 서플라이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 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지금 기존의 자동차랑 아예 헤게모니가 달라져. 혹시 전기차 타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에어컨 켜고 난방 켜도 주행거리가 줄어들어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충전된 것보다 점점 줄어들어서 네네네.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아, 많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난방인데 여기서 VR 끼고 게임을 하고 OLED 디스플레이를 내려 전력 소모를 하고 너무 많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탑재가 되면 그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결국은 배터리 쪽에서 이제 뭐 이 정도면 주행거리가 충분하지 않냐, 네네. 로드맵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테크 방향성이 흘러간다, 자동차의 변화 모습이 흘러간다라고 네. 하면 배터리 쪽 기술 로드맵들이 계속 더 변화를 해야 될 거고요. 음. 이제 그 안에서 선발 업체들이 계속 후발 업체들을 격차를 네. 계속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배터리 전시는 많이 없었지만 네.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지금 하드웨어 네. 서플라이 밸류체인 관점에서도 네.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는 생각을 네네네. 하게 됐습니다. 박성현 군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모빌리티 테마가 소개가 됐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테마가 CES 행사에서 남아있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버스를 몰 버스 기사로 저희가 차유미 연구위원을 모셔볼 건데요. 앞으로도 스테이 튠드. 네, 이상 라스베가스에서 라달람 김철중 수석입니다. 이었습니다. 안녕.